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서울이요, 세계에서 12번째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대로면요,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아껴 쓰는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오미크론 첫 확진, 드디어 결국엔 한국도 뚫렸다. 이럴 때는요, 결국 뭐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최대 위기를 맞은 코로나 방역이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부부 등 5명입니다. 확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건 더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요, 하루 확진자 5천 명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위중증 700명 훌쩍 넘어섰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도 지금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 앞서서 그제죠. 여당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이거 완화하는 거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당정 부동산 세금 충돌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좀 더 보죠. 여당이 뭐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거 말을 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강하게 반박을 한 거예요. 부작용 우려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대선 앞둔 여당과 뭔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충돌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제목으로 싣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35.5%, 윤석열 34.6%. 이재명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 물론 이 정도면요,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엄격히 말해선 거의 같은 거다. 이렇게 보이지만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앞선 숫자가 나온 것은요.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 오차 범인의 접전이다.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 정권 안정 여론, 뭐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앞서고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있습니다. 이런 지지율 조사 결과 처음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국민이 반대하면 기본소득 않겠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대선 공약,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는 기본소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공약,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바꾸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좀 더 보죠. 기본소득 철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국민 여론에,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국민 여론에 따를 것이다. 뭔가 지금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방향 전환, 뭐 다른 표현으로는 철회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런 모습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 그리고 뉴스에 담긴 깊은 배경을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종욱 동국대 대우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진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빗바램 80%. 80%면 점수를 치면 고득점, 굉장히 높은 건데요. 백신 접종률 우리나라가 80%에 도달했죠. 그런데 당초 이 정도 가면은 어떨 것이다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빗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뭘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내용들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습 방문. 지금
뭐 잠적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나 일단 뭐 사진 같은 것은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산 들렸다, 어젠 순천 갔다, 여수 갔다 뭐 이렇게 좀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소를 그 장소의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길 걸까요? 짚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제명학입니다. 이게 무슨 학문인가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붙은 학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다룬 어떤 책, 이런 책이 있는데요. 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라. 그리고 그걸 알려라.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반응이 제명학이다. 뭐 이런 표현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목숨을 건 전시회다. 아니 전시회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는 어떤 그림을 전시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대요. 그러나 열리고 있답니다. 유럽에서요.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목숨 건 전시회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 그리고 방역 상황입니다. 앞서서 일명 기사에도 전해드렸고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오미크론 드디어 결국엔 국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거의 모든 대륙에 퍼져 버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많은 국가들이 걱정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먼저 기사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백신 접종 80% 찍은 날 최다 확진을 기록했다. 자, 원래 이게 같이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같이 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방역 강화를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다. 좀 더 보죠. 자,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인데 혹한이 들이닥쳤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른바 정부에서 누누이 강조했어요. 백신 접종률 80%, 70% 넘어서 80% 가면 이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이죠. 꿈의 수치였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 5천 명 뚫리면서 무색해졌다. 그리고 위중증, 그리고 병상 가동률 등 지금 좋은 수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악화일로다. 그리고요. 부스터샷만 거듭 강조하던 정부, 모임 축소 등 방역책 논의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예고한 셈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속도 조절 불가피 이런 신호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은 줘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다시 뭔가 강화하는 모습 나타낸다. 이런 조언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과 관련해서 다음으로 화면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8월과 11월이에요. 그럼 8월과 11월의 차이는 뭐냐면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였잖아요.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망자 숫자가 8월에 그리고 11월에 이렇게 다릅니다. 폭증입니다. 이 정도면요. 그리고요. 확진자 역시 급격하게 늘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전 세계 정부, 우리나라 정부도 포함되죠? 백신 접종률 높입니다. 계속 높이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높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증 환자 700명대다. 의료 한계 임박했다. 역학 조사할 사람조차 없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나오면은요, 뭐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경로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700명 넘어섰고요. 750명. 이것이 마지노선인데 이 정도가 넘어서면 정말 심각해진다. 감당하기 어렵다는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확진자가 너무 늘어 역학조사 포기할 지경이다. 꼼꼼한 조사를 하라고요? 이거 현장 상황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냥 누르고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요. 전문가들 방역 긴장감 다시 높여야 한다. 모임 제한 등 거리 두기 재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정부에서 몇 가지 설명과 어떻게 보면 예고라고 할 수 있어요. 얘기를 좀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 카페, 미접종, 방문 인원 축소,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정도 얘기하면은 뭔가 조치하겠다는 걸로 들리긴 하죠, 지금요. 자,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늦었다는 얘기 자꾸 나옵니다.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방역 위기에 시간을 끄는 정부다. 거리두기 강화, 청와대만 바라보나. 방역 위기니까 이게 방역 당국이 총괄을 하고 주로 의견을 반영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청와대만 바라보나. 그러면 이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요. 추가적인 방역 조치 예고했지만 결정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개입적 기를 번번이 놓쳐왔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강화인데 여권은 자영업자 반발할까 주저하고 있다. 이게 또 이제 경제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국내 오미크론 확진 이미 나왔죠. 대책을 두고 여당에서는 이거 강화 잘못했다간 대선에 악영향 온다. 정치적 판단과 선거를 의식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고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방역 문제인데 여기에 뭔가 정치가 좀 영향을 주고 작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방역과 경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코로나19가 나면서 장기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방역만을 강조했을 때 경제적 여기 특히 말씀하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거리두기를 완화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들은 저희가 다 알았던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위중증 환자 문제거든요. 보니까 위중증 환자 중에서 고령층이 84.4%예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스터샷을 얼마나 빨리 좀 노령층에게 3차 접종을 통해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외부로서 들어올 수 있는 입국 방역을 딱 확실히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민간보다는 공공 영역에서 비대면이나 아니 재택근무들을 통해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되 예. 만약에 사태가 어려워져서 더 방어하기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예. 전 민간 같은 경우도 과거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50조 원. 그러니까 예. 저도 자영업자들에게 5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들을 빨리 앞당겨서 예. 방역을 강화한다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과거처럼 방역만 가지고 방역이 어려우니 무조건 국민들에게 거리두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예. 한계에 왔기 때문에 정말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방역을 강화해서 합의를 한다면 소위 이재명 후보가 역제안했던 50조 원에 대한 지원과 연동해서 가야 된다. 영업 제한 이런 게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보상에 대한 걸 미리 준비해 놓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방역과 경제 말씀인데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전 그렇지 예. 않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저항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종욱 교수께서 국민의 이런 일반적인 눈높이 상에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정부가 이른바 여러 가지 제한 조치, 그래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면 이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분명히 필요해요. 예. 지금 제가 볼 때 언론에 보면 주로 이제 방역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방역 전문가들이 아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발언할 공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예. 전 그래서 최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역들을 전제하되 예. 그 방역의 뚝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상응하는 조치와 연동돼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냥 방역 전문가들의 말만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미 저는 상당히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판단에 약간 좀 무게를 두시는 것 같아요. 김종욱 교수님은. 자, 최인현 변호사 역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제한, 뭐 영업 제한일 수도 있고요. 거리두기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판단했다면 그리고 발표를 한다면 이거에 최인현 변호사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안 따르고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안전이 먼저냐 아니면 경제가 먼저냐 이거를 두고 지금 연말 연시에 지금 정치 일정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지금 보면은 현재 추세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는 7,000명, 그리고 1월 말명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이상 10,000명. 예, 감염이 될 것이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 있어 가지고는 조금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요. 예. 다만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연말연시의 대목인데 그에 따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피해를 왜- 보시는 분이 그렇죠. 나타나고 청와대가 왜 고민하겠습니까? 내년 대선이 코앞인데 이게 방역 강화로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예. 이게 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지금 고민이 되지만 어쨌든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예.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라는 취지로 해서 계속 정부를 기조를 해왔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고 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오미크론이라는 이 그 변종의 성격에 대한 규명이 좀 아직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전염성은 높지만 독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한다고 예, 하면은 그러한 점에 대한 입증만 된다면은 사실은 약간의 어떤 그 방역 이 부분이 강화했다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제가 만약에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조금 더 강화하되 신속하게 어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오미크론에 의한 성격을 규명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자, 두 분 패널 말씀 들어봤는데요. 뭐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상에서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저 국민들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 판단을 하게 되면 한 가지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전문가들, 방역 전문가들은요. 좀 늦었다,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 얘기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비중 있는 뉴스로 다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벌써 2년째잖아요, 지금.